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눈에 띄지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파트너를 동성으로 선택해서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삶의 다양성으로 보고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 하시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이야기 속에도 두 여자가 함께 사는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의 이야기 방한림전을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에 명나라 북경 유하촌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다정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바로 태학사 방효유와 그의 부인이었죠.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에게 거짓말처럼 정말 예쁜 딸,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방관주가 태어납니다. 서술자는 방관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관주는 비록 딸이었지만 산천의 정기를 모아서 난 듯 광채가 찬란했으며 태어날 때 기이한 향기가 산실에 가득했다. 왜 비록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딸이라는 사실을 아쉬운 어조로 표현했을까요? 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당시의 딸은 완전한 효도를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효의 궁극은 입신양명이잖아요. 과거를 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이 효도의 궁극인데 여자는 과거를 볼 수가 없으니 그 길이 막힌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 책의 제목이 방한림전이에요. 여기서 한림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림원에서 일하는 직책인 한림 학사를 맡으면 얻게 되는 호칭이거든요. 우리의 주인공 방관주는 어떻게 방한림이 된 걸까요? 우선 어릴 때부터 떡잎이 보입니다. 방관주는 당시 여성으로서 배워야 하는 길쌈, 요거는 직물짜기를 길쌈이라고 해요. 길쌈과 바느질을 모두 거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경, 시경을 읽으면서 글 공부에 매진하지요. 방공 부부는 이런 방관주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굳이 여성으로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지 않으셨죠.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방관주를 아주 잘 이해해주던 두 사람, 이 부모님은 관주의 나이가 8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십니다. 관주는 결심하죠. 내 마땅히 입신양명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후사를 빛낼 것이다. 결심대로 관주는 12살의 과거에 응시해서 당당하게 장원을 차지합니다. 그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천자가 직접 어사화와 남색 도포까지 선물로 주셨죠. 그때부터 관주는 방한림으로 불리면서 직급이 높은 관리들의 눈에 들게 됩니다. 다들 방한림을 사위 삼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방한림은 여자인데 남장을 한 상태잖아요. 결혼은 불가능하죠. 이때 태학사 서평후 영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태학사는 경연의 임무를 맡았던 벼슬이었는데요. 한림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한림의 상사인 거죠. 이 영공, 영균지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고 어질고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뭐 칭찬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늘 뜻이 바른 사람이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분이 방한림에게 막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딸을 한 번만 만나봐라. 내 딸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방한림이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방한림은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라는 영공의 부탁을 받고 영공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영공의 딸 영소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해빙소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소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위로 7명의 오빠와 4명의 언니가 있는 대가족의 막내였어요. 엄청 귀여움받으면서 자랐겠죠? 아름다움이나 총명함이나 모든 형제 자매 중에 가장 뛰어났어요. 생각이 남다른 아이였죠. 세상 부부들이 누리는 걸 거부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여자는 죄인이라 이미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의 규제를 받아야만 하니 남자가 되지 못할 찐대에는 인륜을 끊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없는 방한림과 결혼을 하기 싫은 영소저가 만납니다. 서로에게 느낀 첫인상이 남다른데요. 일단 방한림이 느낀 마음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이에요. 저렇듯 미모와 재주를 갖춘 여자는 만년을 기다려도 다시 얻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숙녀가 나에게 오면 부부의 인륜이 끊어지고 일생이 묻혀버리리라. 이를 생각하니 잔인하고 애석하구나.
자, 한편 눈치가 빠르고 영특한 영소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호탕한 남자 가운데 여자처럼 고운 얼굴이 있다고는 하나. 아니야. 한림은 여자보다도 얼굴이 더 곱구나. 분명 한림은 여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영소전은 속으로 계산을 하죠. 나는 본래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그의 통제를 받고 눈썹을 그리며 남편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것을 괴롭게 여겨왔다. 평생 남편을 위해 수건과 빚을 관리하는 것은 졸렬하고 구차한 일인데 그보다는 차라리 방 씨와 인연을 맺어 직이로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여자인 걸 알았으니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이죠. 후에 방알림은 조정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이부신랑 겸 태학사가 되고요. 초고속 승진이죠. 그리고 그걸 시기한 다른 간신이 일부러 험한 지역으로 방알림을 보냈는데도 5, 6개월 만에 그 형주가 험한 형주 땅이 정치가 안정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관아가 한가해지자 방알림도 미복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가을 경치를 구경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미복이라는 건 뭐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러 다닐 때 남의 눈을 피하려고 입은 허름한 옷차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부러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안찰 쌓인 척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흥이 돋아서인지 방알림은 붓과 먹을 꺼내서 바위 위에 시를 한 수 씁니다. 가을 바람이 소슬하니 나의 마음과 같도다. 살아서 소원을 이루어 죽은 후에도 이름이 남으리라. 자, 이 시를 쓰고 났더니 갑자기 벼락이 크게 치고 사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니까 한 번 더 천둥이 치면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방이 다시 밝아졌죠. 별이 떨어진 곳에 가보니까 옥같이 곱게 생긴 아이 한 명이 울고 있지 않겠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정도 되어 보였는데 눈동자가 맑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이로 가슴에 낙성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방알림은 그 아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데려다가 아들로 키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과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방상서의 위력은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구하면서 더욱 돋보이죠. 북방 오랑캐에 맞서 대원수 정북장군이라는 이름을 받아 출정하는데요. 걱정이 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출정하기 전날 밤 영부인과 술을 마시거든요. 방상서는 여기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밖으로는 부부라는 이름이 있고 가슴 가운데는 지기가 보이도다. 오늘 아침 1년 넘게 이별하려니 슬프고 애련한 마음 한 조각 머무는구나. 여기에 영부인이 화답하지요. 때지은 기러기는 북녘 하늘에 날고 쌍쌍이 나는 제비는 아름다운 시절 알리다. 어진 벗이 나라를 위하여 출발하니 이별하여 천리 먼 곳으로 가도다. 두 사람의 시 속에 들은 단어들 잘 들으셨죠? 방상서는 영부인을 지기, 나를 아는 벗이라고 칭했고요. 영부인은 방상서를 어진 벗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방상서는 전장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호황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결과 방상서는 우승상 강릉후가 되고요. 영부인은 진국부인이 됐고요. 승상의 부모를 추존한다고 하죠. 죽은 사람의 벼슬을 높여주는 걸 말하는데요. 부모를 추존해서 아버지는 좌승상 평양후가 되고 어머니 보씨는 한국부인이 됩니다. 기이한 탄생만큼 방관주의 죽음 또한 신비로운데요. 방상서는 어느 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천산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산도사는 방상서의 얼굴을 보더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름을 널리 떨치지만 그 속에 깨끗한 것만 가득하고 수명은 40세를 넘지 못할 것이옵니다. 곧 옥황상제께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가 남긴 꽃부채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요.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의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즉 다시 말하면 방상서와 영부인은 천상계에서 부부였나 봐요. 지금도 부부이긴 하죠.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내년 3월 초나흔 날, 즉 3월 4일에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죽을 날을 미리 아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주인공처럼 준비를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상선은 잔치를 열어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요. 그동안 천자를 속여왔다라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천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너그러운 말로 위로하는데요. 경은 만고에 다시 없을 영웅이다. 슬기롭고 절개가 굳은 여자다. 이 세상에 경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경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상선은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요. 영부인이 옆에서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지만 역시 기력이 다해서 함께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방한림전 어떠셨어요? 꽤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성적으로 끌린 건 아니었지만 동성끼리 친구로서 벗으로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아주 독특했어요. 또 여성 영웅이 그려지는 경우에 장수로 활약하다가도 나중에는 아녀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는 경우가 있죠. 홍계월전에서도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만은 방관주가 그러지 않았고요. 또한 영부인이 가부장제 아래에서 자유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여인과의 결혼을 택했다는 점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학계에 소개된 지 20년도 되지 않아서 요새 크게 주목받고 있는 19세기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한국 고전 문학 전집 중에 제20권 방한림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한림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